XSFM입니다. I, D, W, K. 청취자 여러분, 덕후 분야 연구 및 변변찮은 업무 전문가인 비상임 기자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승갑 비상근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 내용에 참여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다신 다른 중요한 일을 합니다. UMC가 저한테 시킨 일은 오늘 방송 도중에 돌아갈 선물을 가져다 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딱 하나 일이 더 있는데요. 오늘의 진행자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UMC U의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UMC PD입니다. 머리가 작다고요? 최초로 팟캐스트가 시작돼야겠다고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근원은 종편 등장을 예고한 방송법 개정이었을 겁니다. 태생이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벌써 이 시장이 생겨난 지 3년이 되어갑니다마는 정치적인 이야기들만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편승하기는 편승하는 중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팟캐스트도 있고 종편에 김정은 사생팬 방송도 있고 많은 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XSFM은 벌써 2년째 똑같은 것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그 옆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옆에 존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은 지금처럼 그냥 팟캐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 어떤 형태라도 다른 이야기, 어떤 이야기라도 준비해서 나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2년만 가지고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원래 드릴 말씀이 길었는데 오늘 행사장의 분위기 때문에 행사장 얘기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걱정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함부로 흥분을 시키거나 혹은 상의를 탈의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 없을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원할 리는 없어요.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나중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오늘은 지금 제가 딴지 그룹에 있을 때 봤던 모든 행사들 중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데 너무 많이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부디 안전사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한 명의 목소리를 되게 오랫동안 많이 들었는데 아기 조심하시고요. 예, 아기분 조심하시고요. UMC가 없어지면 XSFM에서 그래도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PD를 새로 구하고 작가를 새로 구하고 진행자를 새로 구하고 대본 쓸 사람을 새로 구하고 광고 만들 사람 새로 구하고 다 구해가지고 하라고 하시겠지만 이 사람이 없어지면 이 방송 안 들으실 분들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잘것없는 일들 외에 모든 회사의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이용 수석 상임 수석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한 5분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참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실 분은, 오늘도 도드라져 보이는 티를 입고 오셨습니다.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님이십니다.
마사오입니다. 의외로 멀쩡해요? 이 볕 좋은 날 여기 왔어? 잘했어요. 요새 세상이 많이 좀 어수선하죠. 세태가 나라 꼴도 그렇고. 그게 다 뭐 때문일까요? 이 모든 게 다 물뚝심송 때문이다. 주인공 물뚝심송 사인고문입니다. 아니, 그렇게들 할 일이 없어요. 반갑습니다. 물뚝심송입니다. 네. 이례적으로 이용의 버벅임 코너 없이 시작한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대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행을 도와주셔야겠다고 부탁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가능한 한 손을 들지 않잖아요? 이분들을 움직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재물이죠. 선물은 무슨? 선물엔 마음도 포함된다고요? 준비된 재물을 아외로 이용이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대책 없이 나와본 건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엘리트 필로비즈에서 문화상품권, 슈테픈 볼프 제니일 회사에서 한우 가죽 벨트와 지갑을 드립니다. 평산 네이처에서 아로니아진, 착한 먹거리 헤들초에서 흑마늘 톳 진액. 바뀌었대요. 흑 양파 톳 진액이래요. 흑 양파 톳 진액이요? 네. 예, 바뀌어서 흑 양파 톳 진액. 그리고 토탈셋 음반에서 쓰레기스트 앨범과 티셔츠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온우주에서 DCDC의 단편선 대통령 항문의 사보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바일 캐주얼 게임 유혹의 한수에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선착순 100분의 손님께 음료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예. 도서출판 은행나무에서 얼음과 불의 노래 외전 세븐 킹덤즈의 기사, 왕좌의 게임 보드게임, 하운드와 드로곤, 조프리 바라세온 피규어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리지널 액션 피규어는 아니고 덕후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버블헤드에 가깝습니다. 네, 대두입니다. 그리고 괜찮니? 조프리 바라테온 말고? 맞아, 물뚱님도 하운드를 누가 가지냐고 뭐라고 하더라. 애기 울지 말고. 이상의 상품들이 있고요. 질문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돌아갈 거고요, 아마. 100회를 맞아서 101회가 되면 100회부터 지금부터입니다. 뭐 바뀌는 건 뭐 딱히 없습니다. 다만 대문 그림이 바뀌어요. 지금 보여드리죠. 부제는 노력하는 물뚝심송입니다. 보시다시피 물뚝님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이 처음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 외의 후보로는 여러 명의 물뚝심송, 뒤돌아보는 물뚝심송 등이 있었으나 최근의 노력을 감안하여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번에도 큰 영감을 주신 양영순 화백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양영순 화백의 작품 안에서는 실제로 절대 물뚝심송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질문들과 답변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다 짜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슈테픈 볼프 제니일 해서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이비즈니스 엘리트 필로비즈, 2014 신촌 페스티벌 3,
모바일 캐주얼 게임 유혹의 한수, 스마트폰 바깥에서 만나는 애플리케이션 축제 앱쇼 2014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그. XSFM입니다. 그래도 건강식품인데 함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한 박스에 15,151알의 아로니아 과실이 들어있는 게 맞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게임, 친구와의 채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캐주얼 모바일 게임 유혹의 한수, 유혹의 한수를 즐길 시간입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대전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웹사이트와 모바일의 제작과 운영의 정답은 언제나 필로비즈. 필로비즈.co.kr.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00회 공개방송이고요. 2014년 10월 19일 일요일에 동숭동 벙커원 지하에서 녹음이 되고 있는데 벙커원에는 땅도 안 보이고 의자도 안 보입니다. 땅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위에 있기 때문이고 의자는 조금 전에 다 치워버렸기 때문이죠. 네, 현재 지금 의자도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앉아있고 뒤에 절반은 서 있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네, 녹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기가 죄송해보긴 처음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자리 정리를 하면서 의자를 다 빼버렸고요. 일부 먼저 와 계셨던 청취자분들은 지금 무대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흡사 우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분이 운영하시는 이발소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양 몇 마리와 대화하는 예수님 같은 그림으로. 예전에 김용욱 교수님 TV에서 강연하실 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유익함으로 따지면 비교가 되지 않은데 왜 이런. 하여간 매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지금 거의 11월이지만 에어컨을 미친 듯이 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부채를 휘두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오늘 들어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질문으로 뭐 이메일로 트위터로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오프라인으로 와주신 분들께 돌아가야 할 재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왔던 질문들을 소화해야 하기도 하고 마치 이게 도전 골든벨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해온 질문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받은 질문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하려고 준비해 오셨던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탈락이 되십니다. 네. 정답은 몰몬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사람이 한두 가지씩을 많이 들은 질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풀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뭘까요? 지금 숫자성에 대해서 궁금해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들었잖아. 그건 분명히 그 얘기는 예전에도 몇 번 했는데요. 그 2001년에 녹음했고 2000년인가 2001년에 녹음하고 지금까지 13년째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그 음원을 제 허락 없이 트셨다고 하는 나는 의사다의 명승건 박사님과 저는 매우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거 말고요. 숫자송 말고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하는지 마는지 관심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언제 다시 하냐였습니다.
이걸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근데 이 공개 방송을 하기 전에도 이틀에 한 번은 질문을 받았어요. 이거 언제 다시 하냐고. 그 이상하죠? 저한테 안 들으면서 그죠? 그냥 안 들으면서 그것은 알기 싫다 청취율에 20%도 안 나오는데 궁금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부분은 가능한 한 최대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가장 없는 건 진행하실 분을 못 구했습니다. 그분은 딴지그룹 직원이잖아요. 물론 뭐 딴지그룹하고 같이 아쉬워요? 딴지그룹하고 같이 뭐 연계해서 다시 그 방송을 진행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되게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고 거의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핸드폰 리스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서 이 사람이 요즘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괜찮은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네. 그 와중에 이용이 자기가 하겠다고 한 적도 있는데. 아직. 저는 그런 적 없고, 제안을 하셨어요, 먼저. 네. 예. 정 없는데 투정 부렸죠, 제가. 아직 마음을 못 정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40회였을 겁니다. 41회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6개월째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이제 다음에 시작할 때 준비할 거예요. XSFM은 처음에 회사가 되려고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은 알기 싫다 하려고 생긴 건데 하다 보니까 다른 방송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새로 시작하는데 저는 지금 매우 많이 정신을 팔고 있다는 정도로만 핑계를 대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은 그거예요. 이용이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은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발음에 대한 문제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항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질문의 양식을 갖추고 있죠. 왜 그렇게 발음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끝에 물음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건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미치신 거예요? 예. 아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거를 읽을 때 많이 틀립니다. 예. 그리고 발음은 맞아요. 발음은 2년여에 걸쳐서 딱히 나아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많은 나쁜 습관을 없앴습니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한 20년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뭐 그 지상파에서 뉴스를 진행해도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물뚱님 돌아가세요. 네. 그 질문 많이 나왔을 법하네요. 사실 마사오님한테는 궁금한 게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얼마나 소장하고 있느냐. 근데 충격적인 게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그때 형이랑 있었나 딴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들었는데 술자리에서 이 CD 있잖아요. 이게 디지털 그거는 5년이 못 간대요. 이게 뭐 증발해 버린대나? 그러니까 마그네틱이 뭐 몇십 년 가고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CD는 그냥 구워가지고 책장에 놓으면 한 3년에서 5년이면 날아간대요. 근데 지금 그 얘기 왜? 저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갔더니 3분의 2가 날아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소장을 얼마나 하고 있냐 그러면 그냥 여러분만큼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지금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의 하드를 다 합친 것만큼? 두 번째로 받는 질문이 이제 트윗에서 집중적으로 받는 건데, 아까 지금 UMC가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저기도 있네, 지금. 네, 한 분이 지금 테니스를 드셨습니다. 지금 요파, 마사오는 요즘 아부나이 니혼고를 살려내라. 그러니까, 지금 뭐, 히틀러를 살려내라, 이런. 요즘 팟캐스트 시대 이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이,
아브라함 이용고가 이제 뭐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사무사하게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외면을 해요. 왜냐면 끝났어요. 라고 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안 끝났어요. 라고 하기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잠정적으로 못하게 됐고 그래서 시즌 1을 끝내는 어떤 굿바이 인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여기서 녹음을 할 겁니다. 이제 시즌 1 마무리 할 거고요. 시즌 2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하루에 얼마나 버느냐. 덕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돈 안 돼도 자기가 좋아서 열정을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냐 그 시간을 재는 게 우스운 것 같아요. 그냥 숨 쉬듯이. 그냥 생활화 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진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슨 도서관장한테 너네 도서관에 책 몇 권 있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스튜디오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러 컴스테이션에 갔어요. 컴퓨터들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컴스테이션에. 그 중에 스티커로 마사오 이렇게 써있는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가 얼마나 싫으면 저런 별명을 붙여놓나. 그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써놓으셨냐고. 그랬더니 이경식 사장님이 그거 마사오 형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달라 저렇게 맞춰달라 얘기하잖아요. CPU는 뭐 램은 뭐 VJ는 뭐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큰 하드를 넣어달라고 했다고. 하드가 막 실제로 물리적으로 커야 할 것 같이 생각하셨나봐요. 그랬대요. 네, 숨쉬듯이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마사오님이었고요. 숨 쉬면서 트윗하시는 물뚱님입니다.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은 역시 그 얼음과 불의 노래 관련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건 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별로 얘기할 거리는 없고. 네. 그 다음에 왜 저한테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지. XSFM 방송은 뭐 해서 버틸 만큼 벌고 있냐. 왜 후원을 안 받는가. 뭐 계좌를 깔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분들은 뭐 저는 이제 글을 쓰니까 그 블로그에서 원고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 계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사기잖아요, 이거. 그런 적 있죠? 아니야, 나 그런 적은 없다고. 그건 어디까지나 제 글을 보고 하시는 거고, XSFM의 자본이나 뭐 수입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죠. UMC님이 뭐 천천히 답을 해주실 거라고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저랑 물뚝심송님은 그냥 이렇게 둘이 있으면 걱정만 하죠. 그냥 어쩐다냐 이러면서. 야, 우리 다음 달에도 여기 나올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 말고 뭐 더 예전엔 정치적인 질문 되게 많았었는데 정치적인 질문도 오늘 이제 해주시는 질문 위주로 답변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제 차례는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하여 일부를 제가 과감히 쉴 겁니다. 일부는 얼음과 불의 노래 시간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네. 확인해보죠. 내가 오늘 할 질문은 얼음과 불의 노래와 관련이 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아싸. 아싸.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군요. 지금 한 100분의 1 정도의 숫자만 손을 들어주셨어요. 뭐 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1시간씩 해버리면 되죠. 네. 얼음과 불의 잉의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거수와 지목의 행진입니다. 룰을 알려드리죠.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하면 다행히 괜찮고요. 질문을 하셨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저희들끼리 눈치를 보다 서로 토스를 하다가 네 사람 다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씹히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을 겁니다.
과감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얼음과 불의 노래에 대한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애타게 찾아주신 여자분께 질문하시는 분은 가명이어도 좋으니까 어디서 온 누구라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요? 네. 가명도 된다고요? 저 이용바라기요. 재수씨, 질문하세요. 네, 이용바라기고 청주에서 왔습니다. 네. 질문은요? 질문은 물뚝심송님한테. 네. 네. 네, 고구마가 지금 갈 건데요. 그건 이용님 주세요. 네, 거기 써있어요. 청주에서 왔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용바라기 28살이고요. 물뚝심송님한테 질문할 건데요. 웨스테로스에 사신다면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은지 만약에 거기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네. 오, 네. 재밌다. 네. 좋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제가 웨스테로스에서 태어나는데 여자로 태어났을 경우에 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선택이 가능하다면 네. 소설과 드라마를 통틀어가지고 특히 여성 캐릭터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아리아예요. 예. 근데 지금 바로 옆에서 철컹철컹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리아 같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서세이 같은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모두가. 제 희망을 물어보신 거니까 이 정도로 답변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왕 마이크 잡으신 거 이용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용 기자님. 저 진짜 용 기자님 뵙고 싶었는데요. 너무 기둥 때문에 안 보여서 큰 얼굴이 안 보이네. 큰 얼굴 좀 오른쪽인가? 이게 좀 보여? 저랑 자리 바꿀까요? 아니, 네. 네. 와. 만족하셨습니까? 네, 만족했어요. 네. 주부 습진 조심하세요. 주부 이용님. 네. 너무 무겁지 않으시다면 왕자의 게임 보드게임을 들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남은 거 어떻게 나눠 가질까 고민했었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향수의 마지막 장면처럼 될 거예요. 우리마저 먹혀버릴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머리색이 눈에 잘 띄시는 유리창 근처에 저분께 마이크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있는 곳에서 반대쪽 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마이크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저분은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까 저분 저한테 질문할 때 목소리하고 용 기자한테 얘기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요. 네. 15번째 날이고요. 네.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외모답지 않게 덕후 같은 소리를. 네. 어린 학생들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과감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음과 불의 노래에 보면 권력, 돈 그런 것도 나오지만 성 문제에 관해서도 자세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틀릴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창제도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할 수 있는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요 땅에서 한국에서 공창제도가 생긴다면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치고 만약에 생겼다면 그게 운영의 주체가 민간이 돼야 할지 리틀핑거가 돼야 할지 아니면
국력을 가진 어떤 권력이 돼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필요성과 그게 사기업이 돼야 할지 아니면 공기업이 돼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대로 예. 개빡센 질문을 예. 네, 답해 주시죠. 물뚱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마사원님한테 얼음과 불의 노래인가요?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긴 한데 개인적으로 너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전에 하셨던 일이 핸드캐리하고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뭐 동질감을 좀 느끼면서 저도 이제 집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숨을 쉴 만한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 일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요. 그 집 나르는 일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그걸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풀고 그러고 나는데 항상 찜찜하더라고요. 마사오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방송을 들어보면 어떤 스트레스를 좀 잘 푸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일하시다가 생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푸시는지. 그러니까 당장이요. 내가 짐 가지러 가는데 얘가 나한테 뭐라고 푹 찔러요. 그럼 저는 대놓고 같이 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집에 가서 잘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것도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뚱이부터. 예. 아니, 조금 전까지 웃고 즐기는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치 사회적인 문제 중에서도 공창제 문제는 굉장히 진지하고 힘든 문제 중에 하나죠. 뭐 논란도 많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그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그것은 뭐 죄악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건 충분히 합의에 의해서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창제가 현대적으로 논의될 때 실제로 국가가 그걸 운영하는 경우는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창제는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그런 성매매업을 인정하고 국가가 단지 세금을 받고 뭐 질병 문제 같은 걸 관리를 해줄 것인가. 그 국가가 그걸 인정해주고 공식 직업으로 인정하면 공창제가 인정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전같이 뭐 이제 관이 주도해가지고 뭐 관 노비를 이용해서 뭐 이런 건 없죠. 전 세계적으로도 공창제가 도입돼가지고 운영되는 나라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특정한 나라의 당시의 상황과 그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과 사람들의 생각, 이거에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 두 가지를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자신의 신체, 자신의 성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대신 반대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창제, 그 성매매의 시초는 사실 종교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예전에 뭐 신전에서 주로 이제 그런 성매매가 벌어지고 이런 사제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막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에서 그냥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그겁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그냥 단적으로 끊어버리지 마시고 양쪽의 장단점을 다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논의가 됐을 때 자기 의견이 있어야 논의가 활발해지니까. 뭐 저는 이 정도로 그냥 답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은 철컹철컹입니다. 네, 마사오님한테 해주신 질문이 있었지요? 이 분야가 내 분야인데. 참고로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사기업이 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뜯자, 뭐 이런 주의. 아까 질문하신 거는 30대 중반이었는지 정확히는 언젠지 모르겠는데, 제 자존심과 자존감은 예전엔 그랬어요.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했을 때 제가 반응하는 것이 제 자존감, 자존심의 발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자존감이고 자존심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납득이 된 후로는, 뭐 주차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괄시 많이 당해요. 우리나라가 주차라는 거나 이런 게 형편없으니까 시간은 없고 막 이렇게 달리고 그러면 대구 이러면 와가지고 막
그 주차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이 갑질을 하고, 당연히 이제 거래처는 갑이니까 갑질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처받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남이 뭘 난동을 부릴 때, 그래, 그냥 지랄을 할 때,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예. 이러고 나와갖고 그냥 담배 한 대 피고 말고요. 그게 이제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30 중반 이후로 그냥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제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시간 문제라든지 일 문제. 그리고 요새 어떤 일을 하면서 글을 많이 쓰는데 잡문을 쓰지만 전문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그 스스로 한계에 부딪힐 때 스스로 짜증나고 그럴 때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건 있는데 대인관계에서는 그냥 30대 중반 이후로는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별 데미지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 특성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99회에 나왔던 건데 그 성의 권력이 개입되면 그게 성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성을 국가 권력이 공인하면 그 국가적인 성폭력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 의한 전쟁 범죄를 욕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만약에 공창제를 해야 한다면, 만약에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권력의 요소를 배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말은 잘하죠. 네. 지금부터는 한 분께 질문을 하나 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대형 히터 뒤에 서 계신 분. 네, 저 여자분. 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이크가.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서 온 수영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형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어른과 불의 노래에 대한 질문인가요? 네. 해보시오. 저도 그것은 알기 싫다 듣다가 어른과 불의 노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네. 유형이 그걸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책이나 드라마를 안 보시고 설명을 듣는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들을 때 제임이 되게 로맨티스트인가 보다. 되게 멋있다 하고 그거 드라마를 틀었는데 네. 나쁜 놈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랬거든요. 예. 저 사람 되게 싫다 그렇게 했는데 보기 전이랑 본 후랑 다르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유형은 그냥 얘기만 들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등장인물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그런 거 그렇게 궁금해서요. 답이 짧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고 하고 남의 이야기를 위탁을 거쳐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제 패턴입니다. 이걸 가장 짧게 말하면 모르겠다고요. 조금만 더 멋있게 이야기하면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작품을 보고 얼마나 물뚱님께 배신감을 느낄지에 대해서는 대충 당장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저랑 누가 닮았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시고 그러신 분들도 있었는데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 생성될 정도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팩트 체크하기 바빠요. 저는 편집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어른과 불의 노래가 저한테는 행정 이상의 숙제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감사합니다. 다음 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신도시 일산에서 온 그 일산이 신도시일 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저만큼 컸을 겁니다. 신도시 키드인 JS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물뚱님께서 이제 99회를 얘기를 하셨을 때 돈과 권력과 사랑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웨스테로스 대륙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무언가가 배제되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컬처, 문화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지 조지 R.R. 마틴이 그냥 뺐을 수도 있는데 저는 문화가 빠졌다고 보는데 일단 물뚱님께서는 문화가 빠졌다고 보는가 아닌가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 빠졌다면 왜, 안 빠졌다면 이런 부분이 문화다라는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웨스테로스의 문화 제가 빼먹었죠. 조지 R.R. 마틴 작가는 웨스테로스를 구성할 때 그 웨스테로스에서 흔히 소비되는 문화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잠깐 나오고 마는데
식사예절 문제라든가 뭐 어떤 음식을 먹는가 심지어 음식 메뉴의 재료까지 다 설계를 다 해놨고 극 중에서도 그 웨스테로스에서 널리 퍼진 시와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샘플로 딱 한 개는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카스타미어의 비, The Reign of Castamere 그 노래가 라디스터 가문에서는 굉장히 널리 유행을 하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음유 시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또 역시 소설에는 아린 가문에서도 어떤 음유 시인 캐릭터가 하나 등장해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또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기도 하고 당시의 문화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세 유럽의 문화와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라면 중세 유럽에 없었던 기술적인 장비들이 많아요. 그 소설 속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길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중세에는 굉장히 귀했던 유리잔 같은 게 흔하다거나 이게 그 드라마의 어떤 고증 실수가 아니라 마틴이 직접 그런 걸 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과학기술은 좀 발전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화를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과연 전해드릴 수 있는 맥락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뜻밖의 그 문화에 대한 설명분이 좀 누락된 경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급하게 지나가는 드라마 말고 그 원본 소설에서는 웨스테로스의 문화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빼먹은 것이다. 이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질문해 주신 분이 드로곤 피규어를 받아가셨고요. 네. 드로곤이라면 데너리스가 거느리고 있는 3마리 용 중에서 제일 큰 거. 예. 하지만 한 13cm 됩니다. 보드게임 받으셨어요? 여자분? 네네네. 얼음가문의 노래에 대해서는 한 2개 정도의 질문을 더 받을까 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안전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쪽에 뭐 내려앉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발밑을 좀 확인을 종종 해주시고, 유리 조심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가능한 한 평상시에 화장실을 계속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아니라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둥 앞에 남자분, 이분에게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네, 저 인천에서 온 윤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물뚝신성님한테 질문할 건데요. 저는 사실 여기 안 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나가세요. 마침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마저 이야기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마침 2시에 다운을 받은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듣다가 광고를 듣고 왔거든요. 근데 광고 속에 이제 물뚝심송님이 웨스테로스라는 곳에 말이야 볼튼 가문이 있는데 거기서 너 같은 놈 껍질을 이러고서 끝나시거든요. 가족 다음 아니에요? 얘기를 마저 이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는 껍질이 아니고 가죽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내 가죽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나리오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읽은 거라서 그거를 쓰신 UMC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무책임한 관료주의에 마사오님하고 굉장히 친하고요. 둘이 술도 자주 먹고. 근데 전혀 이제 닮고 싶진 않고. 참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 때 마사오라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약간 공격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비난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다 이렇게 설정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 죄송한데, 네. 조풀이 받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그거. 정말 죽기를 기대했던. 그거 피규어 처음 왔을 때, 네. 저희가 봤을 때부터, 어느 분인지 조풀이 피규어를 받게 왜 하필? 도와주십시오, 이용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겠다 하면서 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냥 저희로서는 큰 짐 하나를 덜게 됐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뒤쪽에 2손 흔드시고 계신 흰 티셔츠 입으신 분 쪽으로 마이크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물뚱님이 마사오님 얘기해 주셨는데,
참고로 100회에 그동안 이어져온 방송 가운데서 마사오님과 물뚱님이 동시에 앉아있는 건 최초죠? 네. 네, 관련된 질문들이 왜요? 두 번째 언제예요? 그것은 알시다가 아니잖아요. 그 인기 없는 방송에다 대고 지금 네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철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다른 분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뭐 경제적인 거나 돈 관련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웨스테로스 쪽에서 돈 관련 경제적인 거 하면은 강철은행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네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내가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강철은행에 수장이 되어 있어서 어느 특정 인물이나 가문한테 가진 모든 걸 다 올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혹시 어느 쪽에다가 주고 싶으신지. 일단 저를 빼고 이용부터 답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누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제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오늘 되게 말도 잘하고 현명하네. 네. 그럴 것 같고 만약에 누굴 도와줘야 된다면 뭐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마사오님. 만약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면, 저는 아리아 스타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런 권한이 생겼다, 권력이. 그러면, 데너리스? 속상해. 직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머리를 좀 쓰면, 각 가문들한테, 좀 균등하진 않더라도 대충 이렇게 조금씩 도와줘서 나중에 어느 놈이 잘 됐을 때 한번 크게 또 튀기려고 머리를 쓰겠지만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자고 일어났더니 강철은행에 수장이 되어 있었다. 네. 이제 반은 먹었으니까 이제 양 대륙 다 먹기 위해서 내가 직접 왕을 해야죠. 개인적으로는 물뚱님 대답이 제일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강철은행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그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권력이 있다면 왜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 양 대륙을 다 지배하면 될 텐데. 근데 딱 그 질문이 나오셔가지고 그 답변을 드린 것뿐이죠. 예. 물리적인 지배는 리스크가 크죠. 네. 남자로 태어난 바에. 확실히 중세시대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구닥다리 같은 단어는 많이 나오네요. 남자로 태어난 김에라니. 세상에. 저 방금 전에 말은 좀 취소하고 싶은데. 네. 꼭 이 질문을 해야겠다 하는 분의 질문만 좀 받겠습니다. 누구요? 어디요?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저 한복판 뒤쪽으로 마이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경기도 광주면 다시 뺐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오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생각보다 마사오님이랑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회 있잖아요. 돈과 권력의 노래. 거기 노래 맞나? 그거 정말 인상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본주의에선 돈으로 귀결이 되는데 각자 UMC님은 그때 돈의 마지막 쪽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입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어느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돈에 대한 자기 견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생활인으로 그게 궁금해요. 관련 질문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용의 답을 들어봅시다. 오늘 컨디션이 좋잖아요. 돈의 존재를 고민할 만큼 벌어본 적이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은 건 어떤 기분인지 한번 꼭 느껴보고 싶습니다. 일단 느껴보고 그 뒤에 대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두 분도 답하실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돈은 저에게 있어서 제 욕망에 정확히 비례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차, 좋은 음식 먹고 싶으면 돈이 필요한 거고, 내가 그런 거 필요 없이 다른 거에 행복을 느끼면 돈은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외장 하드 거 정도?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러면서도 근근히 먹고 삽니다. 네. 앞에 분, 벽 쪽에 있으신 분이 조프리 바라테온을 받아가신 관계로 저분이 하운드를 가져가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들은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이제 제가 못 알아듣지 않는 질문들과 제가 할 수 있는 답변들로 나머지 시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모바일 게임이랑 PC 게임? 모바일 게임이지. 캐주얼 게임 아니면 RPG? 난 쉬운 캐주얼 게임. 여럿이 같이 아니면 혼자서? 같이 해야 재밌지? 친구 아니면 이성? 다 필요해. 그렇다면 언니는? 유혹의 한수, 빙고, 오목, 장기, 뱀주사위, 보물찾기. 다양한 게임을 앱 하나로 하면서 채팅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은 유혹의 한수 뿐이라고. 유혹의 한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세요.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penwolf Genuine Leather.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IT 파트너를 찾는 기업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IT 전략은 무엇인지, 웹과 모바일은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필로비즈를 만나보세요. 95년부터 다양한 플랫폼으로 여러 나라에서 웹 한 길만을 걸어온 경험과 노하우로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함께 고민합니다. 웹과 IT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필로비즈를 떠올려주세요. 당신의 고민이 저희의 일상입니다. 저 카페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5시까지 아무 음료도 만들 수 없는 상태랍니다. 바닥이 났답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처음 봅니다, 정말. 예, 디도스 공격입니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빨리 제가 돈 벌어서 여기 사가지고 늘릴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 사인볼 같은 것을 갖다 주신 마구마구 개발팀에 감사드립니다. 네. 마구마구 개발팀이 왜? 제가 요즘 팟캐스트 시대에서 마구마구 재미없다고 깐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부터 개발팀장님이 단골로 찾아오세요. 마음을 돌려주길. 그렇죠. 예. 세디즘의 향연이죠. 가만있어 봐. 우리 선물이 너무 많이 남았죠? 바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천에서 온 이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사오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전에 잠깐만. 그 그린 거 중에 얼굴에 숫자 써 있는 게 나예요, 혹시? 네. 얼굴을 몰라서 그냥 19금 표시해놨습니다. 얼굴. 네, 저 그림은 저희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네. 마사오님 저번에 웹툰에 대해서 한번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다루신 적이 있는데 혹시 만화 업계에 대해서 또 다루실 생각 있으신지?
제가 지금 만화가 지망생인데 이쪽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게 많은 걸 지금 보고 느끼는 게 좀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더 다루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별로는 몇 건이 있었는데 실제로. 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제 친구 얘기였고 소위 말하는 가해자가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건별보다는 그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겠다. 근데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사실 저도 이제 그 옛날에 만화가 출신이지만 딴지일보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양형순 선배하고 제가 인터뷰한 게 있는데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웹툰 작가들이 뭐 어렵다 하는데 아니 언제는 좋은 적이 있었으며 어느 분야가 또 그렇게 좋겠느냐.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이제 1번이다. 뭐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참 공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웹툰 현실은 사실 90년대에 만화를 그렸던 그 만화가들보다 지금 웹툰이 2010년대의 작가 혹은 작가 지망생들에게는 환경이 되게 좋은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걸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근데 더 나아지기 위해서 혹은 지금도 바닥에 기고 있는 어떤 불합리함 이런 것들은 개선이 끊임없이 돼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건드리려면 건드려야겠죠. 그래서 어떤 말씀하신 게 웹툰 분야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룰 기회가 있느냐, 그 생각이 있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생각은 없고요. 그것을 드러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어떤 개별 사건이 있다면 충분히 다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래 49회는 키위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횟수는 기억이 나도 사람은 잘 기억, 손정 씨였나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많이 좀 종료가 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생각나서 그런데 개인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끝까지 자기 피해준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탓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키위툰 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싸우지 못하거나 싸움을 중도에 포기할 때 제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상황을 빌어서 그 대구의 SM5 차주분께 대한민국의 모든 국내 유통차 오너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단 말 꼭 하고 싶어요. 그동안 싸워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네. 키위툰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지 마세요. 선물 안 줘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선물 너무 많아요. 네, 머리가 난 바로 옆에 남자분 이용 마이크 받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의왕시에서 온 엘리라고 합니다. 몰뚱님 지역구네요? 네. 의왕시 어디서? 번개 같은 거 하시면은 저도 갈 수. 의왕 어디에서? 저 내손동. 내손동이요? 마이크를 조금만 붙여주시겠습니까? 예. 내손동이면 저희 집에서 상당히 멉니다. 저 유형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1화인가 2화쯤에 e스포츠 얘기에 대해서 하신다고. 네. 근데 이제 기약이 없어서 100회까지 왔는데. 네. 아마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이제 하실 그래서? 거면 혹시 언제 하실 건지 확답을 좀 받고 싶고. 네, 안 하실 거라면은 그때 하시려고 하셨던 이야기가 네. 이제 e스포츠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캐스파의 이제 중간 개입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뭐 이제 산업화되어 가면서 네. 이제 그런 뭐 자본과 얽히거나 판이 커지면서 생기는 이야기였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하시려고 하셨던 이야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85회였을 겁니다. 저희가 퀴어 영화제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 딴에는 상당히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많이 화가 나서 얘기했어요. 녹음 끝나고 큰일 났다 막 이랬죠. 지나가다 만나는 게이들은 다 우리를 때리겠구나. 근데 아니었어요. 최대한 조심하는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아니 다른 시사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에서 얼마나 무턱대고 악인을 만들어서 까면
저런 반응을 보이지? 하는 피해자적인 마인드가 생겼어요. 우리 최대한 깐다고 깐 건데 되게 정중해 보였나 보다. 편집해놓고 다 끝내놓고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가 엄청 조심했더라고요. 우리가 조심할 때는요. 가해자 때문에 조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해자 때문에 조심하지요. 그 문제의 벽에 저는 다행히도 1회 때 처음 부딪혔습니다. 2회 때. 프로게이머들 얘기를 만나면서 그렇죠. 상당히 심각한 사각지대 안에 있습니다. 다른 운동선수들 돈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도 맞고 뒷돈 찔러줘야 되고 성추행당하고 그렇잖아요. 이 친구들은 더 심해요. 제가 다루고 싶었던 얘기들은 주로 감독과 매니저들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도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스타2에 한정돼 있었지만 또 롤팀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문제는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만에 하나 뭐 이건희 회장 사망 사건이나 뭐 SM5 케이스, 아이폰 케이스 이런 것들처럼 아이폰의 경우 이런 것들처럼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지 못하면 피해자들이 중첩된 피해를 입게 돼요. 도박이에요. 여론을 형성하는 일이. 대한민국이 이게 주먹구구라 여론이 형성이 안 되면 피해자는 더 줬대요. e스포츠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걸 더 크게 불릴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제 보고 돌아서야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언론이 뭔지도 모르는 저한테 e스포츠 문제 이제 돌아보다가 그런 거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도와주기 많이 힘든 벽들이 있다. 예, 답변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멀리 건너가야겠습니다. 맨 뒤에 손을 흔들고 계신 80년대 장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저분에게 마이크가 넘어갈게요. 예, 저희 경기도 성남에서 온 물뚝바라기.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편부터 다 100편까지 다 99편까지 다 들으신 분들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팬이 된 건 어차피 첫 번째 전 장준하 편에서부터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물뚝심송님 하시는 거 보면 그 물뚝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이제 옛날 얘기해 주시는 게 많잖아요. IT 역사 신일리 연대기처럼 신일리 역사기나 이거 얼굴로처럼 하는데 처음에 들었던 게 그 장준하다 보니까 제가 듣고 싶은 게 그 지금 딴 데서 그 국민 TV에서 하고 계시는 그 독재유산 답사기처럼 근현대사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UMC님께는 그 번역하신 투팍 책은 언제 나오는지 좀. 자,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진행 관계상 질문을 2개를 안 받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일단 제가 짧은 답이니까 답변해 드릴게요. 번역 다 한 지 3년 됐고요. 출판사가 안내해 주고요. 그리고 저는 번역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거래는 끝났다. 근데 이제 하느라 공부한 게 아쉬워서 뭔가 이제 제가 배운 걸 써먹어 볼 곳은 없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뚱님 답해 주시죠. 근데 저한테 하신 질문이 뭐였죠? 현대 근현대사 얘기를 그 아이실에서 하실 생각 있느냐?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근현대사를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알기 싫다의 책임 프로듀서는 UMC님이시기 때문에 가끔 저희가 이제 뭐 회의를 할 것까지는 없고 이제 만나서 그 어떤 아이템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근현대사를 한번 다뤄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아직 결론 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분이 슈테펜 볼프 이히데스레더를 받아가셨고요. 마이크가 앞으로 쭉 옵니다. 이 고3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최민정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저는 UMC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고3이고 곧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수능을 보고 성인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관심 있는 일은 돈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항상 한 발을 벼랑 끝에 내놓고 살아야 하는데 집에서 원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죄송해요. 질문이 되게 죄송하죠. 그렇네요. 네. 네. 그럼 일단 그 고생을 했을 사람이 이 넷 중에 이놈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일단 고3이니까 아로니아진을 받아가시고요. 힘내시고요. 10월 중순인데 이런 데 와 있다는 건 망했다는 거죠.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나라가 통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인프라가 똑바로 안 돼 있고 시스템이 똑바로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 피해 입는 상황 아닙니다. 지금 질문을 해주신 이분 같은 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갈 때 손해를 제일 많이 봅니다. 돈이 모여있지 않은 인더스트리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들이 제일 괴로워요. 그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보통 요동을 쳐주거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거고요. 심지어 프로듀서가 음악하는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작권과 음원의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다루지 않지 않았습니까? 안 다룬 데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그동안 다뤄야 했던 것들이 조금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하나 둘 이상의 이야기를 선택하지 못하는데 국민의 다수가 알아야 하는 게 우선, 그리고 국민의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얘기 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이해하기 귀찮아하는 부분 중에 예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기 어마무지하게 힘든 곳이고요. 시장이 되게 치사한 방법으로 확장돼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수출품은 K-팝입니다. 옷을 입은 포르노입니다. 근데 그들이 시장을 개척해서 중국과 동남아와 일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또 시장이 됩니다. 인디 뮤지션들한테도 시장이 돼서 돌아옵니다. 시장은 비정해요. 시장은 공평하게 해줘야겠다고 해서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도 비정해야 됩니다. 뭘 하든 돈을 버셔야 됩니다. 그 와중에 시간이 안 남고 능력이 안 돼서 하고 싶은 걸 못하겠으면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에서 온 가명 쓸게요. 김창규라고 합니다. 갑자기 괄시하고 싶어지네요. 지금부터 한 1년 전쯤에 52A회 10월 30일 재보선 관련 방송에서 도입부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맞는 말을 주조하는 문화에 되게 게으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에 최근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건에도 보면은 해명이 이게 사람이 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되는 말을 주조해서 내뱉잖아요. 언론에다 대고. 거짓말 안 하면 뇌가 있어야죠. 네.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일단 현실이니까, 그러면은 네 분 모두가 그래도 저보다 더 일종의 인생의 선배시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방송에서 얘기하실 정도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담론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 모두에게 그런 입장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그때 아마 방송 인트로에서 허구현 해설위원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을 못해도 용인해주는 문화에 대해서 맞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네요. 누가 답하시죠? 준비 안 되면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말실수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말을 계속하고, 그러면서도, 근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최민정 씨셨죠? 근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돈 잘 버는 것 같은 그 업종으로 가도, 내가 돈을 잘 벌 거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되는 대답. 지금 해야 되는 대답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못된 능력, 거짓말하고 남을 헐뜯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런 사람들을 욕해야 됩니다. 모두 함께. 예, 그게 누적돼야 그런 사람들이 좀 서 있는데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네. 잠깐만.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제 박희태 전 의장 예를 드셨는데, 네. 그건 약간 좀 다른 게, 바른 말을 하는 거를 게으른 문화 이런 식의 표현하셨는데, 박희태류의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성공한 권력 아저씨들 있잖아요.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뇌가 없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닥 문화에서는 너무 당연한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거 있죠. 술집 여주인인 줄 알고 가슴을 더듬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최현희전이요. 그 문화에서는 식당 주인. 식당 주인인 줄 알고 뭐 가슴을 더듬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문화에서는 그 아저씨들 문화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라고요. 문화가 다른 거라고요. 아예. 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층위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주셔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층위에서 도덕적으로 나쁜 발언이 특정 층위에서는 용인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 게요. 실제로 이제 질문해 주신 대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일변 없을 수도 있는 게 자기가 믿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뭐 예를 들어 삼국지에 보면 조조와 원소가 젊었을 때 어릴 때 친할 때 내기삼아 이런 장난을 하지요. 지나가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는데 신부가 타고 가는 상여를 덮쳐서 신부를 겁탈하는 내기를 합니다. 아 진짜요? 삼국지에 그런 게 나와요? 예. 17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고 라디오 광고에서 그랬었어요, 저 어릴 때는. 그게 어떻게 기억 안 날 수가 있지? 그게 이제, 이문열 씨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고, 젊은 시절에 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문열 씨가 비오는 3세기 이때의 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인드셋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물도심통 위원님 답변은 꼭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제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문해 주세요. 이거 어떡하죠? 제가 마이크를 든 이유는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겠냐고. 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네. 가서 자문하시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 가운데로 마이크를 좀 이동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트위터 은하리안이라고 합니다. 네. 인천에서 많이 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SK가 탈락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탈락시켜놓고. 저 그날 트위터보다 핸드폰 던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3D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쪽에서 업계 1위라고 불리는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페이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요. 어리고 경력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거를 이 업계에서 저희가 회사 내부에 얘기를 했을 때 열정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열정페이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그 알실에서 방송에서 들었을 때 열정페이가 정말 잘못된 문화이고 그런 게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정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열정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어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도 돼요? 저한테 먼저 대답을 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동안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얘기할게요. 예. 답은 없고요. 하소연을 저도 같이 합시다. 얼마 전에 무슨 공연에 저를 섭외해 주셨던 기획자분 감사합니다. 제가 답장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당신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요. 저는 돈 받고 랩을 한 지 20년이 돼가는데요. 그동안 아마도 그 기획자분께서 제게 하셨던 이야기 규모가 작고 아직 시작하는 단계고 좋은 의도에서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행사비가 블라블라라는 말을 저는 수천 번은 더 들었습니다. 음악하면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덕분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내용 증명을 쓰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진보 언론 쪽에도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저는 의도를 말하지 않고 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자랑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돈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정직원 분들한테 돈을 많이 못 벌어다 드렸는데 처음 꼬실 때도 보여드릴 건 돈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딴지 시절보단 올랐습니다만. 네. 분명히 얘기할게요.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가 아니면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은 모든 걸 돈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손해보실 수 있고요. 많이 겪으실 겁니다. 어떤 건 어른으로서 겪어도 좋다는 말을 꼰대처럼 하고 싶기도 합니다. 다만 남들에게 있어서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드릴까? 흑, 양파, 토수로 갑시다. 네. 저거하고 요거 같이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LG 이겼다고요? 좋아요. 저기 지금 아이패드 2를 꼭 쥐고 계신 분. 일단 먼저 그 알실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중국에서 계속 그 알실 듣고 살았었어요. 그 외로운 곳에서. 네. 이제는 중국에서 이제 일거리를 접고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네. 지금은 용인에 네. 이제 살려고 하고요. 네. 한결이 처럼이 아빠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알실도 좋지만 피디님도 유엔씨님한테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 정태춘 가수인데 네. 그 뒤에 한 분 더 생겼어요. 유엔씨님이.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선배와 결혼이고. 네. 진짜 유행이라고 이제 부르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들 부르십니다. 예. 다음 노래를 듣고 싶어요. 언제쯤 나옵니까, 음반이? 오래 기다리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앨범에 관한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곡으로 잘라서. 모이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텐데 전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깔끔히 간단하게만. 절대 아닙니다. 어제 밤새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밤새 생각했거든요. 나와서 담배 필 때마다 음악 안 하냐는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근데 답변하려고 했던 걸 다 까먹어가지고 그냥 지금 느껴지는 걸 말할게요. 그냥 등 깔아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일이 더 좋아요. 사람과의 일의 보람은 사람과의 대화거든요. 근데 저는 음악을 하면서 내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들과 충분히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았어요. 지금처럼. 근데 그래도 지나가다가 우리 바깥 양반이 쇼미더머니를 되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혹시나 말하죠. 저 새끼는 병신이야 이러면서 쟨 족밥이었어. 지금도 족거치하네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혼자 막 사이퍼하는 연습하고 막 지금도 생각은 해요. 어디 홍대 놀이터 나가서 누군가와 붙고 싶다 그런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이 일이 더 중요해요. 저는. 네, 정답이랍니다. 네. 그래도 유형 그래도 잊지 마시고 기회 되시면 꼭 좀 노래 또 만들어가지고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건. 네, 두 번의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센터에 물병을 흔드시는 여자분께 마이크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 서대문에서 온 닉은 세라자데라고 쓰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딴지에서 그 알씨를 시작을 하셨는데 중간에 접고 따로 이렇게 나와서 하시게 된 그 배경이라던가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시고 지금 이제 직원을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요. 네, 그렇게 하려면 어쨌건 이제 수익을 내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연료도 많이 주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지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국세청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트위터에서 그런 말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닥치고 돈을 좀 받던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국민 TV는 아니지만 고발뉴스나 뭐 뉴스타파 같은 데에는 이제 우선 존재 필요성 때문에도 조금씩 기부를 하고 있고. 물뚱님한테도 이제 구독료를 내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제 요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알실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거든요. 광고주가 되세요.
좀 비싸긴 한데요. 뭘 파시면 됩니다. 아니,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저 돌잔치 광고 같은 거 내셔도 됩니다. 좋다. 돌잔치에 사람들이 이만큼 올 거예요. 아주 힘드시겠죠. 돌잔치에 Q&A 하세요. 결혼을 안 해서. 잘못했습니다. 아니, 답변 안 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아이고. 와주신 관객분들이 오 했던 이유를 제가 유추한 게 맞다면, 저 질문은 감히 아무도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는구나. 라는 것 같아요. 딴지하고, 이제, 갈라선거는, 갈라선거까지야. 회사에서 사람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빼오고 이렇게 될 때는, 프로세스가 비슷비슷합니다. 이유도 비슷비슷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든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비슷비슷한 이 과정을 거쳐서 분사하고 나중에 또 만나서 술 먹다가 잘 안 되면 또 다시 합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솔직하게 대답해야 짧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남들이 해서 후원을 안 받아요. 다른 모든 곳들이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원을 안 받아요. 저는 그런 새끼예요. 당위성을 생각해내려고 그랬거든요. 없어요. 여러분이 저희한테 돈 못 주실 이유가 뭡니까? 쏘세요! 해도 되잖아요. 들어와도 되잖아요. 근데 전 남들이 하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수익을 늘리고 있고요. 네.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꺾이는 달도 있죠. 요 말씀은 지금 질문에 빗대서 꼭 드리고 싶을 말씀인데, 맨날 전화해서 술 한잔 하자 어디냐? 그러면 맨날 광고주 만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장으로서 이제 직원들한테 밥벌이를 해주려는 책임감이 굉장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알실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런 정도의 맨파워를 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수준의 취재나 이런 이야기거리를 생산을 해내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 광고, 그거는 이제 운영의 문제고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브랜드 파워 있죠. 그 알실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매체 파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돈하고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제보 들어오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죠? 그러니까 되게 잘 나가는 거물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혹은 잘 나가는 매체나 이런 데는 양질의 제보가 몰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터트리면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떨어지는 매체 파워가 떨어지는 데서는 짭짤한 그 괜찮은 아이템이 안 오죠, 잘. 그렇죠. 그래서 광고로 물건을 사주고 또 광고주가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알려서 그 알실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늘리는데 꼭 좀 도움을 주십사.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단계하고 있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광고주가 있다고요? 미래의 광고주 이런 거 아니죠? 가운데 남색 셔츠 입은 남자분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성에서 온 성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에서요? 아, 예. 은하철도 타는 그 화성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써든 거 한번 하시네, 또. 일단은 저도 질문 꼭 드리고 싶었던 만큼 다른 분도 질문 드리고 싶어 할 테니까 빨리 그냥 바로 말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동안은 제가 정치적인 정체성이 좀 없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올해도 한 29 정도 되는데 사실 회사 쉬는 동안에 내가 너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몰랐구나 하고 책도 보고 사실 이 방송 보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군중 속에 있으면 또 쉽게 흘러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단순히 누군가의 의견을 확대 재생산하는 홍위병 같은 게 아닌가 그런 공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문제만이 아닌 게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쉽게 감정적 대응으로 갈 때가 많은데 사실 끝없이 근원을 따라가면서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 누구도 그 감정이나 의견에 대한 그 근원을 모르는 때가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손쉽게 소비되고 재생산되는 걸까? 이거 마치 어떻게 보면 아침 드라마 보면서 함께 울분을 터뜨리는 듯한 기분인데
이거는 정치적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물론 알아야 될 것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개인이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을까? 뭐 시간을 개인이 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테지만 그 생활 속에서 녹여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적당한 구체적인 예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비슷한 얘기를 제가 전에 글로 한번 쓴 적이 떠오르는데 정치적인 정체성은 별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하고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가치관을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대부분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최종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내가 확립해서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라고 결정 내리는 그 결정을 최대한 미루시길 권합니다.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더 한 가지만 붙이자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그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를 쉽게 설명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언론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의 언론은 자신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잘 보시면은 눈치채실 건데 그것은 알시타에서 얘기하는 상당히 많은 에피소드의 결론들이 우리 사회의 언론을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들이 자신의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도움이 없다면 그땐 좀 더 일이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책을 많이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화할 때 내 결론이 없으면 싸움이 안 납니다.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당신 네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맞으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라 하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결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언론이 엉터리를 하면 책이라도 읽고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조금씩 노력을 해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완성된 가치관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구나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면서 이 방송을 하면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 견해는 결론을 지금 안 낼 때 생기더라고요. 그 견해가 이제 흐름을 보는 눈이라면. 이 말씀하신 정치적 정체성이라는 게 뭐 좌우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뜻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체성을 정화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정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스포츠 관람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편가리 또는 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팀 감독이 됩니다. 감사한 개만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인해 시리즈 보통 시청률, 그러니까 청취율 안 나와서 좀 싫어하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신일연대기 그쪽 통해서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록 청취율 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좋은 유입 책임으로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단 가까운 데를 갈게요. 마사오 고! 빚 받으러 오신 것이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바로 한정거장 옆에 사는 연극 배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저기 죄송한데요. 네. 끝나고 술 한잔 하죠. 딴 게 아니라 요즘 뭐 대표적으로 담배값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제일 열받았던 게 뭐냐면 단통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핸드폰 단말기 요금 정찰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호객이라고 해서 눈탱이 맞는 사람들도 많았고 뭐 펌프나 이런 걸 통해서 싸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요. 단통법을 피해서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마사오님의 노하우라든가 저희 생활과 밀접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템으로 휴대폰 요금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돼서 까였는데. 진짜요? 다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통법이라는 어떤 핫
이슈가 나왔죠. 아주 간단해요. 취지 좋은 건 맞아요, 그거는. 취지 좋은 건 맞고, 그런데 단말기값 혹은 요금제가 내려가야 의미가 있는 건데, 제조사와 이통사를 못 건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들은 높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래버리니까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만 피해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데, 통신비가 너무 높으니까 낮춰야 된다. 근데 왜 못 낮추냐를 보니까 보조금을 너무 많이 지급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여차저차 하자고 했는데 통신회사 뭐 제조사가 개입돼가지고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놓다 보니까 가격 내려가는 요소만 모두 빠진 새로운 제도가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게 결합 상품 때문에 못한다. 우리나라는 딴 나라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신형 휴대폰이 일본에서 팔리는 것과 미국에서 팔리는 단가보다 20-30만 원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선. 그런데 지들 말로는 그래요. 이거 1대1로 대입하면 안 된다. 우리는 보조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그것도 맞는 말인데. 청취자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고 어떻게 해야 싸게 살 수 있는지를. 아, 그래요?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 6다. 해외 직구하세요. 해외 직구하시고, 많은, 오해들 하시는데, 이거, 전파 인증제로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데, 그거는 대량으로 장사하려고 많이 사서 판매하려는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개인이 그냥 한두 대 직구하는 건 아무 상관없거든요. 일본이나 이런 데서 직구하세요. 그거 이외에, 왜냐면은 요금제라든지, 요금대가 떨어지던, 혹은 단말기 값이 떨어지던, 이래야 이익이 되는데, 요금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엊그저께 이통사랑 제조사들 모아놓고서는 방통위하고 미래 장관이 한 소리 했는데 씨도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답 없습니다. 그냥 해외 직구 하세요. 단말기.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짝바위에서 올라온 와우. 짝바위에 저희 집 하나밖에 없어요. 예. 29살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용 기자님 일단 되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외로워 이용 기자입니다라는 멘트를 들을 때마다 외로운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안 외롭게 돼서 한편으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질문은 물뚱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둥 때 되게 기대하고 왔는데 기둥 때문에 안 보여. 아까 이쪽 끝에 계셨던 분이랑 가운데 계셨던 분이랑 질문이랑 좀 약간 연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9살이면 아직 20대지만 점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저도 이제 기성세대로서의 발걸음을 걷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직장이 생겼는데 직장 동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나도 결국 그들처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되게 증오의 눈길로 혹은 화가 나는 눈길로 바라보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나도 닮아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항상 휩싸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근데 물뚱님은 일단 연세도 여기서는 꽤 있으신 편이시고 어디 가도 있으시죠? 예. 있으시고 그래서 분명히 물뚱님께서도 그 젊었을 때 시절이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이게 벤자민 버튼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삶에 오면서 젊었을 땐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아닌 존재가 되는 것도 목격을 하셨을 것 같고 하지만 물뚱님께서는 지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저도 물뚱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성세대로서 걸어갈 제가 물뚱님처럼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감을 갖기 위해서 어떤 걸 잊지 말아야 할지 혹시 짚어줄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젊은이가 되고 싶은 롤모델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뚱님께서 아직 젊은 감각을 잃지 않으신 건 한번 크게 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질문하신 분께 제가 궁금한데요. 예. 물뚝형 어디가 그렇게 싫어요? 예? 어디가 그렇게 싫어요? 아니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예. 근데 꼰대라는 나이도 먹었다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물뚱님 정도의 연배의 어르신분들은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싫어하네. 굉장히 느낌이 달라서요. 그래서 어르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어쩌라고. 제가 80년대 중반에 대학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90년대에 사업을 했었고 직장생활도 했었고 그냥 글쓰기 시작한 건 한 2003년부터인데 전업으로 글을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한두 해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80년대의 젊은 시대를 보내고 이제 2010년대가 넘어온 지금 제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려면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저랑 가까운 사람들을 지켜보면 되거든요. 제가 상처를 받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두 가지 양쪽 모두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또래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뭐 학교 때부터 그랬고 사회 나와서도 그랬고 그냥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돈 많이 벌고 완벽한 기득권층으로 살아가는 조선일보만 즐겨보면서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386 운동권 출신들이 계속 지금도 뭐 노동운동을 하거나 뭐 시민운동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양쪽을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 나이 40 넘어가지고 참 쟤는 신출귀몰하다. 지금 제일 극단적인 것은 그 운동권 출신으로 뭐 감옥도 한 두어 번 갔다 온 친구가 아주 그 지탄받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뭐 세상을 다 구할 것처럼 막 운동권 뭐 막 하다가 지금은 전혀 다른 쪽에 글을 쓰고 있는, 반대쪽에 글을 쓰고 있는 친구도 있고. 네.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무조건 변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일도 없고, 그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할까봐 두렵다라는 것은 이미 약간 변하고 싶어진 걸지도 모릅니다. 자기 안에 뭔가 그런 걸 느꼈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변하면 변하는 대로 사세요, 그냥.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사는 거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굳이 뭐 사회에 대한 책임 같은 거 막 따져가면서 막 도덕을 따져가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통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전 이게 좋으니까. 단순한 거예요.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어떤 자리에 가 있던 일관성을 지켰건 종횡무진 신출귀몰 했던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하는 사람만, 살아가는 사람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죠. 전 그래서 혹시 제 아래, 저보다 한 10년, 20년 뒤에 살아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대신,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답변도 신중하게 내려라. 이걸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바위 위에 한 집만 있다 보니까 외로우셔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반대로 많을 수도 있죠. 예, 저 근데 제가 그 취직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양복은 네? 샀는데 제가 벨트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벨트로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줬죠 우리? 그 스테픈 울프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XSFM입니다. 바람 불면 상처 날까 걱정하는 그에게 스테픈 울프 아이패드 커버. 저 가방은 진품인데 그래도 그녀가 허전한 이유는? 스테픈 울프 빈티지 사칠백. 스테픈 울프 genuine leather.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마라가들의 캐리커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물뚱님 따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는 참 랜덤으로 유전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열심히 네. 했는데. 어디에 계신 누구십니까? 저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부딪힐 머리 조심하십시오. 예, 예. 일산에서 온 30대 초반의 애기 아빠 네. 김동준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이번 시리즈에서 조금 전 시리즈이긴 한데 그 아르곤스 랜딩 플러스 200 몇 년에서 그때 전쟁과 학살과 그리고 야망과 폭력과 이런 게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더 심각한지 아니면 지금 서기 2014년 대한민국이 더 심각한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를 보는 분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대답을 하자면 여기가 훨씬 낫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아마 그 세상에는 항생제도 없을 겁니다. 출산 중에 산모 사망률도 굉장히 높을 거고요. 적어도 하수 관거 시스템. 네, 그렇죠. 각종 택배. 예.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와이파이. 문제에 있어서도 각종 사회 간접 자본에 있어서도 여기가 훨씬 낫죠. 그런데 최소한 사람 가죽을 벗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있고요. 근데 굳이 웨스테로스와 굳이 비교가 될 정도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게 문제겠죠. 강철엔 캐시.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금 2014년이 못한 게 있죠. 굉장히 아까도 나왔던 질문에 관련된 내용인데 말이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말이 훨씬 더 오염되어 가지고 거짓말이 많다는 거죠. 웨스테로스에서는 사실 그 정도까지 거짓말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신이 있거나 뭐 이상한 종교가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말의 오염, 아까는 이제 말의 오름을 좀 약간 다르게 표현했었는데 전 언어의 오염이 제일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고의적인 거짓말들. 근데 그 고의적인 거짓말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사라져버리니까, 언론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불쾌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웨스테로스보다는 2014년이 낫다. 근데 생각입니다. 네. 그런 나쁜 면은 웨스테로스에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진짜 위험한 건 원자력인 것 같아요. 핵무기와 그것도 있죠. 네. 물론 웨스테로스와 에소스에 있는 수많은 성들을 녹여버린 용의 불길이 있지만 2014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슷한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2시간 반이나 아니 1시간 반,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이나 했어요. 근데도 되게 소화 못했죠, 그죠? 저희들은 이쪽 끝에서 질문 하나를 받고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네, 방금 한 분이 지금 이것만 하고 집에 갈게요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상황 아니에요? 네, 저희에게 지금 꼭 필요한 분이죠. 이분에게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6년 됐는데 지금 드디어 아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마누라가 저녁 먹자해서 좀 있으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신 6개월째인데 근데 걱정이 좀 되는 게 사실 뭐 저나 마누라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냥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주는 회사 들어가서 둘 다 돈 열심히 벌고 하는데 둘이 이제 밤에 한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애는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냐.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너 지금 행복하냐? 그랬더니 오빠 만난 거 빼고는 그냥 그래. 나도 내가 지금 너를 만나서 결혼한 거 빼고는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게 뭐냐면 둘 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에 가긴 했지만 그게 저희가 원하는 길이었을까? 어른들이 맨날 제일 너희가 하라고 했던 그 길대로 갔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길이었을까 잘 모르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저희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하고는 싶지만 공부해서 결국 나처럼 될 거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 이제 물뚝침송님께서 아까 따님을 상당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셨던데 만약 저희가 이제 내년 2월쯤에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지. 왜냐? 엄마 아빠는 그거를 못했지만 너희들은 그 꿈을 좀 키워줄 수 있겠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부탁드리고 저는 가야 되나요 진짜? 이거 하고? 되게 치사하시네요. 네,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을 듣고 가세요. 예. 아까 잠깐 왔다가 지금은 간 것 같습니다. 그 엄마랑 같이 왔다가 그냥 몰래 간다고 그러더니 와 보니까 사람 많다고 뭐 아빠 연예인이야 막 그러면서 가는데 제 딸이 지금 고3입니다. 고3이고 요번에 수시를 2군데 쳤는데 한 군데 발표가 어제 났어요. 떨어졌어요. 그 수시 한 개가 더 남았고 그다음에 정시가 남았는데 정시에서도 아마 그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겠다고 이제 그 뭐 정시를 주로 더 원하고 있더라고요. 뭐 내신이 별로 약간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저는 딸을 기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낳은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서 내가 부모한테 뭘 받았던가,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는가, 기초적인 생존을 보장을 해줬죠.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근데 그 부모님한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그리고 내가 이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좀 고쳐줄 수 있었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살아남기 급급한 세대였거든요. 전쟁 겪고. 살아계신 것만으로 전 감사했다라는 거죠. 똑같이 얘기해서 결국 우리가 낳은 아이들도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없다. 나는 우연히 이 사회에 태어났을 뿐이고 내가 잘해서 적응하면 잘 사는 거고 그게 아니면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거를 어떤 자식도 부모의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부모 탓을 돌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또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 인간 말종들이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는 일단 큰 부담은 덜어버리셔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뭐 정치적 신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제 딸아이한테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너는 적절한 나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 나가기 전까지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만 찾아라. 뭐 자랑은 아니고 진짜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온갖 걸 다 해보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못 찾았대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직도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답니다. 전 그런 인생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돈 문제 얘기 나왔었지만 돈이라는 게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만 있으면 된다. 대신 그 나머지 시간은 제일 첫 번째, 아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가를 모르더라고요. 그걸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라라는 말도 굉장히 무책임해요. 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몇 개월 후에 태어날 그 자제분인지 그 아이한테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장 먼저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일단 그 전에 저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하나의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네. 반말하지 마. 네. 이분께 넘어갈게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은평구에서 온 주부 이송입니다. 저신가요? 반갑습니다. 지금 그냥 모종의 이유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상근이시긴 하지만, 보통의 회사와는 다른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이 바깥 양반에게 사랑받는 방법 같은 거 있으시면은, 특별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4명 다 누군가 같이 살잖아요. 마사오님 대답해 주세요. 왜냐면은 마사오님 형수님이 우리 중에서 굳이 정도를 따지면 마사오님은 제일 좋아해요. 네, 제가 보긴 그래요. 아니 사랑의 기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잘나서 그런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지금 떠오른 건데, 그 전부터 했던 생각이 아니라 문득 떠오른 건데, 이 바깥 양반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우리 4명이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출근 도장 찍는 그런 일반적인 회사원,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불분명하다는 뜻이죠, 그것은. 그렇다 보면은 가정 경제에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랑받고 있느냐. 그 얘기인데,
자기 일을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비록 이번 달엔 돈을 좀 덜 벌고 못 벌고 다음 달에 좀 어렵더라도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그것이 시각적으로든 무형적으로든 성취되는 게 보이면 자기 일처럼 좋아해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 큰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내가 외장하드를 막 이렇게 쌓아놓는 거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그걸 이런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하나의 은유인데 이게 좀 당연히 이런 걸로 박수 받으면 부끄러워해요. 걔는 되게 멀쩡한 사람이라서 되게 창피해 하는데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을 일단 열심히 하고 거기에 모종의 성과가 나오면 인정해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사랑받는 게 그게 아닐까. 제 경우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네, 저 동의합니다. 지금 축구 문자 중계 보고 있는 이용이 답하겠습니다. 문자 중계를 본 건 아니고요. 그냥 결과만 봤습니다. 네. 수원이 비기면서 기분이 좋네요. 네. 저는 아직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이가 매우 좋고요. 사이 좋아요? 예, 네. 매우 좋고 지금 같이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평균 한 20시간씩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까지 매우 좋고요. 예. 그죠? 예. 걱정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붙어 있을 때마다 싸운다. 그럼 같이 있었던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았던 겁니다. 하루. 예, 하루 22시간 이상 같이 있어 보시고, 예. 하루 22시간씩 한 2달 정도만 같이 있어 보시면 사이가 좋아질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너 1년 남았어. 그런 얘기. 네. 물등이가 심하게 없어요. 아니, 그냥 잘 사세요. 잘 살면 좋아합니다, 서로.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바보짓 하지 말고, 예. 네. 이제 잠깐 쉬어갈 텐데요. 그 사이에, 돈을 XSFM이 어떻게 버는가, 정치적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는가, 핸드폰 싸게 사는 법, 물뚝심송처럼 늙는 법, 마사오는 왜 예쁨을 받는가 등등의 대화를 나눠봤고요. 잠시 저희들 쉬었다가 나머지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래 하겠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호돌 지금 여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것이 알기 싫다. 그것이 알기 땡!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예, 물스랜딩에서 온 TV조선도 좀 보시고. 그렇죠. 예. 김정은이 뭘 먹나? 보시고. 민주당으로 청년 비례대표로 다시 한번 나가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광명을이에요. 최악인데? 그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그게 김동길 조갑제와 나의 차이를 설명해요. 저는 그것은 알기 싫다가 어떤 식으로 끝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딴지 라디오 XSFM입니다. I, D, W, K